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경위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수사 질서가 무너진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되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법률에도 위반되는 조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수처는 불법단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불법단체가 무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부름센터 같으면은 몰라도 이게 군장성을 수사를 하고 검찰, 경찰, 판사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사병 집단, 무법 집단을 만드는 것과 같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선거법을 개혁을 해 가지고 투표용지가 사람 키만큼 되는 그런 수십 개 정당이 난립하도록 방치하는, 그리고 아무도 그 투표의 질서를 모르고 투표의 공식을 모르고 내가 던진 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느냐 하는 것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 선거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은 정권을 놓쳤을 때 감옥에 갈 사람들이 악착같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애처롭기도 하고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국은 공수처, 이 선거법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죽는다, 우리는 감옥에 간다는 절박감을 가진 세력이 다수당이니까 아마 통과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월 15일 총선을 향해서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고 일어나느냐? 첫째, 모두 다 투표장으로 몰려가서 표로서 심판하자, 총선으로 탄핵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정권은 탄핵을 100번 당해도 모자랄 만한 헌법 위반, 더구나 반역적, 이적 행위, 내란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있어도 서서는 안 되죠. 피가 튕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표로서 이 정권을 탄핵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편에 선 세력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총선으로서 탄핵해야 합니다. 구호는 간단합니다. 총선으로 탄핵하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총선으로 탄핵하자. 반역을 진압하자. 대한민국에 불이 났다. 국민들이 출동한다. 결국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반역을 진압해야 합니다. 반역적 방식으로 반역을 진압하다가는 내전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개입합니다. 그러면은 제2의 시리아가 됩니다. 표로서 심판하는 데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표로서 심판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대한민국 편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적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질문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공산당과 싸워본 적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공산당과 싸워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당신 공산당과 싸워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가짜야. 당신은 민주투사를 위장한 사회주의자야. 아니면 김일성파야.
아니면 위선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또 두 번째, 민족 반역자 편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일성 비판한 적이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없다면은 당신은 민족 반역자 편에 선 사람이다. 당신이 말하는 민족은, 그것은 민족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통일하자는 말은 민족 반역자끼리 합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딱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화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당신 평화를 좋아하는데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항복하는 게 평화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머뭇거릴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가짜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애국진영의 지도층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서 이 상황을 정확한 용어로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를 구호 몇 개로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총선으로 탄핵하자, 또는 반역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 불났다, 대한민국에 반역났다, 투표로서 진압하자. 하여튼 이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사파는 주체사상파라니까 좋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김일성파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 반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반역, 역적, 이런 말이 등장해야 합니다. 여기에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애국시민들이 선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선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선전원은 진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동꾼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인데 선동의 선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선전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리하여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다 1대1로라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자살로 간다.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흔들어서 깨워야 합니다. 국민들을 각성시키면 됩니다. 아마도 이번 이 무리수를 통해서, 공수처와 선거법 무리수를 통해서 그동안 잠자던 국민들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충수가 아니라 자승자박이 되고 죽을 꾀를 내는 것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죽을 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써도 국민들이 잠자코 무조건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계속 퍼부어주는 복지 예산을 받아 묻고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는, 정부 지지표를 던지는, 정권 지지표를 던지는 개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정권을 정신 차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력화시키려면은 속지 않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입니다. 이게 국민혁명입니다. 국민혁명은 국민각성운동입니다. 국민각성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흔들어 깨우느냐, 여기에 머리를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입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1월, 2월, 3월 3개월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남았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앞으로 100일 동안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문명을 만든 것은 자유라는 고귀한 이상이었습니다. 자유가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한국인은 워낙 좋은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만 주면은 이런 나라를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추더라도 자유를 주지 않고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지옥과 천당의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천당 같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천국 다음 한국. 우리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선배들의 위대한 분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고 그 앞장섰던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같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쭉 연결하는 효도라든지 충성심, 전통, 그리고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인간을 모독합니다. 인간의 고귀함,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정오와 거짓말을 통해서 무조건 정권을 잡고 한 번 잡은 정권은 절대 내어놓지 않겠다는 게 이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자들을 권좌에서 밀어내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7, 80%도 모자랍니다. 99%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국회에서 무리수를 두는 이게 좋은 교재입니다. 이걸 통해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요 두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걸 통해서 국민들을 깨우쳐낸다면은 결국 역사는, 문재인은 2019년 12월 말의 선택에 의해서 한국 역사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다시 정상화되었다. 그리하여 그 10년 뒤에 자유통일을 하고 인류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수백 년 계속되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